자, 미니 테스트 2의 24, 5번. 이게 굴절이라는 과학 원리가 들어가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능 지문에 두 가지 어려운 거, 철학 지문과 과학 지문이 어렵다. 과학 지문은 과학 원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다. 자, 볼게요. 굴절. 일단 굴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 그지? 그때도 설명했지만, 자 보세요. 굴절이란 걸 보게 되면 이제 공부하게 되면 거의 이 그림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원리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원리는 여기 형광등 같은 데 가시광선이 가죠. 내가 명화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이 명화한테 가, 그죠? 그리고 요 가시광선이 명화의 이미지를 튕겨내. 색깔이건 모양이건 튕겨낸 게 나의 망막에 와서 닿아요. 그 빛의 이동 덕분에 빛이 이렇게 가서 내 눈에 튕겨서 오는 덕분에 내가 명화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갔다 오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갔다 오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사물을 볼 수 있는. 굴절은 뭐냐면 일단 자, 요 그림부터 여기가 그때도 설명했어. 여기가 그냥 땅이고, 그냥 땅, 뭐 아스팔트고, 여기는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그래서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가 앞으로 가. 앞으로 쭉 간단 말이야. 쭉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는 일정한 속도야. 뭐 시속 10km든 뭐든. 쭉 가는데 아스팔트에서 속도가 일정하겠죠, 그죠? 갑니다. 아무런 변함 없이. 가다가 얘가 여기 한쪽 바퀴가 우리 걸치는 요 순간이 있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는 순간이겠지, 그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자동차는 일정한 속도라면 당연히 아스팔트에서 속도가 더 빨라요? 잔디에서 속도가 더 빨라요? 아스팔트에서 좀 더 빨리 가잖아, 그지? 쭉 가다가 변함 없다가 한쪽 바퀴가 걸쳐진 요 순간이 있죠. 아스팔트하고 잔디는 구성 성분이 똑같아, 달라. 다르지. 이 매질이 다르, 매질. 매개 하는 그 재료의 질이 다르다고 얘기해. 매질이 다른 거죠, 걔는. 쭉 가다가 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 바깥쪽에 있는 바퀴는 원래 가던 속도 그대로 쭉 갈라 할 거고, 여기선 속도가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느려지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딱 요 매질이 달라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쭉 직진으로 가던 어떻게 돼요? 꺾여서 아래로 가야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빛의 이동도 똑같아요. 빛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직선이죠, 그죠? 직선 운동 하는데 매질이 다른 거, 공기하고 물 쭉 가다가 이 빛이 어떻게 되냐? 가다가 여기에서 틉니다. 이렇게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순간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에서 더 빠르고 물에서 속도가 느려지거든, 순간적으로.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원리로 닿는 순간에 살짝 꺾여요. 요 바퀴가 들어가서 여기 속도가 느려지는 거와 마찬가지, 똑같이 원리로. 그래서 꺾여서 빛의 이동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빛의 기본 성질이야. 매질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한번 꺾여. 매질이 달라진 그 지점에서부터. 이게 굴절인데, 이게 우리가 눈이 작용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작용하냐 보세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서 동전이 여기서, 그지? 우리가 이 동전이 여기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이유는 가서 빛이 지금 어디로 꺾여? 밑으로 꺾여서 여기 갔다가 다시 나올 때 꺾여 나와서 눈으로 오는 거거든. 이해됐니 이거? 그래서 이 동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 맞지, 그지? 동전의 위치 여기 맞죠, 그죠? 눈에서 빛이 와서 빛이 가서 꺾여서 밑에 닿았다가 나올 때 다시 꺾여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동전의 위치 여기 맞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사람 얼굴을 그리면, 사람이 뭐야, 뇌가 없어. 뇌가 없어. 자, 우리 사람 뇌는 기본적으로 뇌의 기본 세팅 값은 빛은 직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빛이 꺾인다는 개념은 우리 뇌의 메커니즘에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 뇌는 뭘 이해 못한다? 빛이 꺾인다는 개념을 아예 몰라요. 이런 거 머릿속에 없습니다, 기본 시스템이. 빛은 무조건 뭐? 무조건 직진이라고. 그래서 내 눈에 동전이 보이는 건, 그러면 뇌에서 봤을 때 빛이 중간에 꺾이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뇌에는. 뇌는 무조건 뭐라고? 빛은 직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동전이 보여. 물 밖에서 동전을 봐서 동전이 보여. 동전은 어디 있는 거야? 동전은 여기 있다고 뇌가 신호를 보내요. 굴절이란 걸 뇌는 없기 때문에, 기본 시스템. 이해되니? 그래서 동전이 보이네? 그럼 동전은 그냥 요 직진 방향으로 가서 여기 있는 거라, 여기. 뇌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 오케이? 그러면 요 현상만 보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얘기니? 사물이 물 안에 있는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 동전은 원래 위치보다 더 어떻게 보여요? 원래 위치보다 더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떠 있는 것처럼. 이해되니? 더 수면에 가깝게 보입니다. 실제 위치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동전이 바로 수면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빛의 굴절 이꼴 이 optical illusion, 눈의 착각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뇌가 착각시키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내가 이 동전을 주스려면 팔을 요 위로 뻗어야 돼? 더 아래로 뻗어야 돼? 한 번에 잡으려면 더 아래로 뻗어야 돼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지금 나오게 돼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래. 원시인이. 물고기가 보여.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아. 작사를 가지고 위를 겨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어디 겨냥해야 돼?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밑에를 겨냥해야 돼. 그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빛의 불찰 현상을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사냥하는 데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예시가 있다. 이게 내용이 나와요.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포인트는 뭐다? 빛의 불찰 현상으로 인해서 물속에 있는 사물이 원래보다 어떻게 보이냐? 원래보다 더 수면에 가깝게, 원래 위치보다 더 높아 보이게 우리 눈에 보인다 이런 말. 이 원리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물고기 잡으려면 작사를 왔다 갔다 대고 던진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밑을 향해서 작사를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요 얘기가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빛의 굴절. 요거는 직접 연계도 직접 연계인데 키워드 간접 연계를 위해서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빛의 굴절은 항상 optical illusion, 눈의 착시와 같은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알아채는 건데 빛에 대해서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 바로 band가 뭐예요? band, 목적어가 있다면 구부리다예요. 목적어 없다면 구부려지다. 그래서 굴절하게 되다라는 단어. refract랑 똑같은 단어로 빛이 바로 굴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이동할 때 물을 통과해서 이동할 때 말이죠. 지금 설명한 거. 빛은 꺾인다. 고려해 보세요. 그 겉모습을. object 뭐라고요? 명사로? 대상, 물건, 물체, 그지? 문법으로 뭐였죠? 문법으로 목적어라는 뜻이 있었고요. 객체. subject는 뭐라고 이게? 주관적인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배웠던 건 주체, 주어라는 단어가 있다. 어떤 대상이 자 protrude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등장하죠. 돌출하다, 튀어나오다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모른다 해도 유추할 수 있는 게 pro라는 접두사는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항상 forward라는 뜻이라고. 앞으로 protrude.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돌출하다는 뜻이 유추해요. 자, 어떤 대상이 돌출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깨끗한 물의 표면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 대상은 보이는데 displace, 옮겨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위치를 하면 그 해당 대상이 예를 들자면 막대기 같은 것들이 공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요거는 보입니다. 달라 보여요. 뭐와는 바로 그 대상인 막대기가 물속에서 존재하는 요 선행사 생략됐어요. 그 장소 위치와는 달라 보입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뭐다? 실제 막대기가 딱 보였을 때 어떻게 보다 수면에 가깝게 꺾여서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막대기 대상은 보이는데 to be broken, 뭔가 중간에서 부러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보면 빨대 같은 거 해서 싹 위로 수면 위로 붙어서 보이죠, 그죠?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liquid, 액체를 통과하는 빛이 바로 불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물체 대상의 일부는 물속에 있는 물체, 막대기 같은 거의 일부가 실제로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뭐와는 다른 위치? 바로 요것도 또 더플레 생략됐어요. 그 물체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다른 위치까지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알죠. 주로 어디에 보이게 된다? 원래 위치보다 어떻게 보인다? 더 위로 떠 보인다. 수면에 붙어 보이게 된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으로는 요걸 설명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이 지문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어떤 식으로 다른 위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기 때문에. 자, property 뜻 두 가지 뭐였죠? property, 부동산, 재산, 자산 또 뭐가 있죠? 특성이라는 뜻이 있었죠. 그지? 자, 빛의 특성은 이것은 뭐라고 불려요? refraction. 요거 알죠? 우리 뭐라고? 불절이라 불리는데 이런 빛의 특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매우 practical 뭐죠? 실용적인 implication 뭐라 그러지 이거? hidden meaning, 함축된 의미, 내포된 뜻, 이런 뜻이라고. 암시, 매우 실용적인 어떤 내포된 뜻을, 암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primitive 뭐라고 이거? 원시적인, 원시 부족들, 부족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archer, 누구죠 이거? 궁수, 활 쏘는 사람.
자, 물고기를 사냥하는 궁수들은 바로 활과 활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다면 바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직접 겨냥한다면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겨냥을 한다면 그들이 물고기를 항상 놓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빛의 굴절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더라. 오히려 만약 그 궁수들이 사냥꾼들이 약간 빌로우가 맞겠죠. 어버브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죠? 자, 약간 아래쪽을 겨냥한다면 물고기 약간 아래쪽을 그 물고기는 would be dinner 저녁 식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겨냥하는 것이 맞다. 자, 똑같은 것이 먹잇감에게 공중에 있는 먹잇감에게는 작동을 하냐 안 하니? 할 리가 없죠. 공중에 있는 거 보이는 그대로기 때문에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그대로 쏘면 돼. 자, 그래서 화살을 쏘는 것은 어디 아래로? 새 아래로 화살을 쏘는 것은 공중이에요. 그죠? 그것은 nothing but이 뭐라고? nothing but 뭐라고요? nothing but 중요하네. anything but은 틀렸네. 완전 흐름이 달라지네. nothing but 다시 기억하세요. only입니다. only. 오직 그냥 뭐다. 해석해볼까? 자, 새 아래에다가 화살을 쏘는 것은 이 did는 강조해요. 정말로 진짜로. 뒤에 있는 scare라는 동사를 강조합니다. scare 뜻이 뭐지? scare. 무엇을? 겁을 주다 이래요. 겁줘서 쫓아버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 새 아래에다가 화살을 겨냥하는 것은 only라고 그랬죠? 단지 그 새들을 뭐 할 뿐이다? 정말로 겁줘서 쫓아버릴 뿐입니다.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없다. 그래서 nothing but이 되고 그저 겁만 줄 뿐이다기 때문에 anything but은 안 돼요. 반대말이 돼버려. 뭐다 이건? 다시 외우세요. nothing but은 뭐라고? only고 anything but은 never예요. 결코 뭐뭐가 아니다. 결코 새들을 겁을 주지 않는다는 아니지. 그치? 오히려 겁을 주게 된다고 가야 되죠. 그래서 anything but이 되면 법사는 틀리다. 흐름사는 틀리다. 자, 뒤엔 또 동일 예시예요. 봐봐. 이게 지금 이 첫째 단락은 굴절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둘째 단락은 과거에 사냥꾼들이 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실용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한 얘기를 했고 요 세 번째도 굴절 현상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는데 사냥꾼 같은 건 아니고 비교적 현대로 오는 굴절 현상의 실용적인 예시가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봐.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굴절이라는 건 be responsible for 가능한 뜻 뭐가 있죠?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뭇을 담당하고 있다. 뭐뭐 역할을 한다 정도로.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굴절이라는 건 담당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주고 있는데 자, magnify가 요게 확대하다는 동사예요. 명사가 돼서 확대가 돼요. 바로 확대를 담당해 주는데 이 확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droplet 뭐예요? 물방울. 바로 물에 나뭇이파리나 아니면 다른 표면에 있는 물방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확대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이 있으면은 뭐 물이나 이런 거 떨어뜨리면 여러분 주로 침을 떨어뜨리겠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 부분만 글자가 위로 볼록 나와 보이잖아. 그치? 수면으로 떠 보이잖아. 그것도 뭐 때문에 그러니? 이것도 빛의 굴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가 나오니? 돋보기 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유리를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현대의 활용 예시가 됩니다. 자, 뭐뭐 이후에 바로 깨끗한 투명한 유리의 발견 이후에 유리라는 걸 만든 이후에 자, magnification 뭐라고요? 확대. 물방울의 확대는 모방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permanent 뭐죠 이건? 영구적인 반대말 뭐라고? 일시적인 임시의 temporary가 반대말 그죠? 또 영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방법은 만들므로써 작은 유리 물방울을 만들므로써 이제 뒤에 나오지만 돋보기나 안경이나 뭐 콘택트 렌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물방울 모양을 작게 만들어서 더 내 눈에 가깝게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 가시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자, 만드는 것을 통해서 깨끗한 유리 물방울을 뭘로? 바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그러한 유리 물방울들의 확대 특성들이 could be altered 뭐라고요?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at will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의지대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매우 다양한 이런 물방울들 예를 들자면 렌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또한 사용될 수 있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고 하나하나 그냥 렌즈 하나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결합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앞에 렌즈 하나
뒤에 렌즈 하나, 통으로 이은 게 뭐예요 이게? 망원경이지, 그지? 그런 식으로 그 결합을 말하는 거야. 결합돼서도 사용될 수 있었는데 만들어내기 위해서 망원경과 그리고 다른 시각적인 도구들, 광학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지문의 전체 내용은 어떻게 돼? 첫 번째는 뭐다? 굴절 현상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활용한 예시, 아주 옛날 시대. 세 번째 뭐다? 실제적으로 활용한 예시인데 비교적 현대에 접어들어서. 이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굴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테스트 3으로 넘어갑시다. 테스트 3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몇 개 없습니다. 테스트 3에 3번 보시면 자, 3번.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해석 안 시키고 제가 그냥 다 할게요. 여러분 좀 할 게 있어. 자, 만약에 예술이 inherent, 자, 동의어 정리 보죠. inherent, 하면서 뭐죠? 본질적인, 내재적인, 선천적인 타고난, 또 뭐가 있죠? inborn, innate, 그 다음에 hardwired, natural, intrinsic 등이 있다, 그지? 자, 만약에 여러 예술들이 본질적으로 표현하거나 심지어 resemble이라는 단어는 뭐뭐와 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드를 안 써요. 목적어만 딱 쓰시면 돼요. 서로를 표현하고 또 서로를 닮을 수 있다면, 예술이 A란 예술이 B란 예술을 그대로 모방하고 서로 닮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wouldn't need,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but은 전치사로 except랑 똑같은 뜻이 있어요. 뭐뭐를 제외하고. 이 one은 하나의 예술을 말합니다. one art. 하나의 예술을 제외하고서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예술이 서로 간에 비슷해질 수 있고 서로 간에 막 닮아가려고 하면 예술은 하나 뭐밖에 필요 없어. 하나밖에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그 하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그죠? 자, still이 뭐라고? 연결어로 맨 처음에 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런 역접이에요. 동요 뭐가 있지? nevertheless, nonetheless, 그 다음 and yet까지. 동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이고 얘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뒤에 거보다 더 자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자, they are 예술이겠죠? 여러 예술들은 구별되는데 하고 요게 주어고 BPP하고 요렇게 어플은 이렇게 연결돼요. 비교급이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요걸 뚝 띄워서 요 뒤에 들어가야 돼요. 뚝 띄워. 그래서 they are likene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들은 서로 간의 비유가 돼요. 뭐보다 그 예술들이 구별되기보다는 서로 간의 비유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게 비교급 부분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당기거든. 앞에까지 내용이 뭐다 이거? 예술은 서로 간에 뭐다? 서로 간에 닮을 수 있다면 아무런 예술이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들이 비유된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비슷한 점을 비교한다는 얘기고, 뭐보다 이 구별된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예술들은 서로 간의 차이점이 구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서로 간에 비슷한 점끼리 막 서로 비교가 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앞에서 첫 문장에서 얘의 논조는 여러 예술은 서로 간에 다 똑같다야 다 다르다야. 얘가 주장하는 건 다 달라. 서로 간에 다 똑같다면 하나만 존재하면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예술은 서로 다 다른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야. 이게 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한다? 서로 다른 점을 구별하는 것보다 서로 비슷한 점을 막 비교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라고. 사람들은 예술과 예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로 간에 비슷한 걸 막 같이 보려고 그래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얘의 논조는 뭐야? 예술은 서로 간에 아주 비슷하다, 서로 간에 다 다르다. 서로 간에 다르다는 게 자기 논조거든. 근데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고 착각하고 다른 점, 차이점을 막 구별하기보다는 비슷한 점을 막 짬뽕시키려고 그래. 그게 이상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두 문장을 통해서. 자, 그 다음. 자, 가장 빈번한 대조는, 가장 빈번하게 비교하거나 비유하거나 대조하는 것은 바로 요게 생략된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A와 B를 갖다가 비교하는 건데, 바로 음악과 건축물을 서로 간에 비교하는 게 가장 빈번하게 사람들이 하는 비교입니다. 이런 얘기라고. 자, 뭐일지라도 비록 이 두 가지, 음악과 건축이라는 것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인데도 음악과 건축이라는 걸 사람들은 자주 비교하더라 이런 얘기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건축물은, 자, 이거 잘 봐봐 이거. No more frozen music than music is melted architecture. 어렵죠. 요거는 뭐냐면, 그때도 설명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 아셔야 돼요.
얘는 쉽습니다. 얘 뜻이 뭐니? He is not smarter than you. not을 썼을 때 비교급 앞에 not을 썼을 때와 no를 썼을 때가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건 이제 쉽죠. 그는 더 똑똑하지 않아. 누구보다? 너보다. 그는 너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 누가 더 똑똑해? 그는 너보다 똑똑하지 않아. 누가 더 똑똑해? 네가 더 똑똑해. 이런 얘기죠. 이게 간단해요 이건. 자 그런데 비교급의 앞에 no가 붙으면 이거는 달라집니다. 얘는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야, 이런 얘기야. 그는 너가 똑똑하지 않은 거보다 그는 더 똑똑하지 않아. 이런 얘기거든. 그 결론은 뭐다? 니네 둘 다 띨띨해 멍청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너도 멍청하지만 그도 진짜 멍청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비교급의 no를 쓰면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 둘 다를 부정해버리는 거야. 요거 이해하세요? not은 그냥 얘만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더 그래 이런 얘기고 no를 쓰면 둘 다 이거가 아니야 이런 얘기야. 앞에 있는 대상, 뒤에 있는 대상 다 부정한다. 자 보세요. 비교급 나왔죠? 앞에 no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둘 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야. 자 한번 보자. 건축물이라는 건 뭐가 아니고 얼어있는 음악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뭐가 아니다? 녹아있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 말이 그지?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음악이라는 건 얼 수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프로즈라는 거 왜 썼냐면 이거 뒤에도 나오죠. 음악이라는 거는 정적이야 동적이야? 당연히 뭐 솔만 치면 그 음악이 돼? 음악이 아니죠. 그죠? 음악은 뭐여야 돼? 뭐 도미솔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음악 기본적으로 뭐야? 정적이어야 된다고. 그지? 반면에 건축물은 어때? 우리 밑에 건물인데 이게 막 옮겨 막 내일 되면 막 다른 곳에 가 있어. 건물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건축이란 거 기본적으로 뭐다? 정적이거든. 두 개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은 거라고. 음악이 얼어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 부정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건축물은 절대로 얼어있는 음악이 될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음악은 반대로 뭐다? 녹아있는 건축물이 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 두 개는 완전히 서로 간에 다른 개념이에요 라는 걸 좀 있어 보이게 어렵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 논전 이거야 지금. 건축과 음악을 동일시하지 말아라. 위에서 말했듯이 각자 서로 다른 예술은 뭐다? 자기만의 뭔가 고유한 게 있는 것이지 그걸 자꾸 비슷한 걸로 묶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가 얘 기본적 논조거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지금 얘가 가장 불만이 두 가지를 예시를 두는 거야. 야, 너네 있잖아 건축물하고 음악을 두 개 자꾸 동일시하는데 두 개는 절대 같이 공유될 수가 없는 거야.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야 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뒤로. 자 음악은 serve 제공하다 역할을 하던데 no purpose는 어떠한 목적도 제공하지 않아요. 즉 쓸모가 없습니다. 음악 자신을 넘어서서는 음악이라는 건 아예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그리고 확인시키는 그러한 특성은 그 자체를 음악이라는 거 그 자신을 확인시키는 구별시키는 특성은 바로 뭐다? 역동성 동작입니다. 음악의 포인트는 뭐다? 바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움직임. 아까 말했듯이 소울만 계속 치면 절대로 음악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반면에 건축물이라는 건 정말로 어떠한 목적을 제공해 주는데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이라는 건 건축물이 있지만 건축물에 누가 들어와야 돼? 사람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뭐 따뜻하게 냉방이나 난방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 있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건축물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물리적인 건물 말고 그 안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물건도 들어오고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떠나서 목적이 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을 구별시키는 그 특성은 바로 static. 외웠죠? 뭐라고 이거? 정적인 정지되어 있는 동요 두 개? still. 그죠? 또 하나 뭐 있다고? 기차가 정차하는 곳? stationary. 동사. 자, 그리고 건축물을 구별해주는 특성은 바로 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뭐다? 멈춰있다. 이게 건축물의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건축물은 그에 따라서 가장 가까워 보일 것인데 뭐와? 건축이라는 걸 오히려 예술에 좀 가까운 걸로 붙이자면 뭐가 가깝다? 그림이나 조각상과 오히려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절대로 건축과 음악은 두 개가
같이 똑같은 걸로 비유될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좀 갖다 붙인다면 그래도 양보한다면 어디로 갖다 붙여? 그림이나 조각까지는 붙일 수 갖다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음악이라는 건 흐름으로서 분명히 닮아 있는데 위도 안 쓴다 그랬죠? 바로 또 굳이 다른 예술과 음악을 합친다면 건축 말고 댄스나 아니면 심지어 프로즈, 산문 같은 거, 길게 쓰는 글 같은 거와 갖다 붙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요거까진 봐줄 수 있어도 절대 뭐하면은 건축 자체와 음악은 서로 간에 비슷하게 묶일 수가 없는 예술 분야다. 자, 그러나 산문이나 심지어 춤과는 달리 음악이라는 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로 innate,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다고 인정해줘도 결론적으로도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어쨌든 예술을 함부로 비슷한 점을 놓지 말아라. 자, 어떤 예술가는 improvise라는 단어 오랜만에 나왔죠? 단어 안 좋네, 그지? 뭐라고 읽어? improvise. 우리 초창기 많이 했는데 improvise. 뭐였죠? 뭐였지 이거 그러면? improvise. 연주야 너 그때 교회였었는데 이거? improvise. 수영하는 이거? 즉흥적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provisation이 명사로 보나 음악이라면 즉흥 연주가 돼요. 그치? 또 이제 임기응변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임시 변통하다는 뜻이 있어. 임시 변통하. 임시 변통이 뭐야? 임시 변통이. 이거 컵이죠. 그치? 근데 명화가 너무 꼴리기 싫어서 명화를 머리를 패게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걸 뭘로 써요? 흉기로 쓰는 거지, 그치? 컵을 갖다가 흉기로 임시 변통하는 거잖아. 그죠? 임시 변통. 그 단어예요. improvise, improvisation. 연기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고요? 즉흥 연기라는 단어도 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뭔가 하는 걸 improvise라고 말합니다. 자, 건축가는 cannot 당연하지. 건축가가 갑자기 설계도도 없이 현장에 나타나서 야, 나는 왠지 삼각형이 마음에 들어. 삼각형으로 막 뼈대를 지어. 정말 특이하게 이번에는 천장이 없는 건물을 만들어 볼까? 이러고 되는데 안 되잖아, 그지? 즉흥이 될 수가 없다고, 건축이라는 건. 반면에 음악은 즉흥 연주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치? 또 차이점을 말하는 거라고. 자, 건축가는 즉흥 어떤 연기나 즉흥적으로 이미지 변통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내면서 어떠한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을 생각해내면서 바로 그 건축가가 계획 없이 그 방식대로 go along은 그냥 쭉 따라서 가다는 뜻에서 계획 없이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그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대로 건축가가 계획 없이 하면서 계획의 실행과 계획을 생각해내면서 즉흥적으로 건축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건축가는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다. 자, 건축가는 이 사람은 최근에 외웠죠? 뭐라고? 오뭇을 생략하다, 빠뜨리다, 빼먹다. 동의어 3개 뭐가 있었죠? 동의어 3개? exclude. 그지? 제외시키다. 또 뭐가 있다고? leave out. 하나 더. 규칙에서 빼버리다. rule out. 그지? 전부 다 빼버리다, 생략하다, 제외하다. 빔이란 건 그 건물 질 때 철강 H, 옆에서 봤을 때 H자로 된 철강 있죠? 연락 긴 거. 요거. 빔. 그래서 건물의 기본 뼈대가 되는 거예요. 강철로 된 거. 그래서 대들보란데, 대들보. 대들보를 빠뜨리는 건축가는 보게 될 건데 자신의 구조물이 collapse 뭐죠?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 건축가가 어버 뜻이 맞아? 어버를 간과하다. 못 보고 지났지만 만약에 화장실을 빼뜨리게 된다면, 그죠? 화장실 못 가버리고 앉았어.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미치는 거지. 그 창밖에서 써야 되나? 자, 그러면 그 욕실을 빼먹게 되면 테넌트는 세입자예요. 건물에 새 들어와서 한 사람. 세입자가 이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대들보를 빼먹으면 건물이 붕괴될 것이고 화장실을 빼먹으면 세입자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렇게 좀 라인을 맞춘 거야. 세입자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건축가가 뭔가 즉흥적으로 해서 좋지 않았을 때 자기만 피해보니 다른 사람이 같이 피해보니 다른 사람 같이 피해보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술가가 실패를 하게 될 때는 버시아까 뭐라고? 전치사로 except예요. 예술가 본인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정말로 다치는 사람이 없게 되죠. 이것도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두 개를 비슷하게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술가의 작품이 그냥 쓸모없게 되어버릴 뿐이지요. 그래서 지문의 주제 뭐라고요?
예술끼리 뭔가 비유하거나 공통점을 잡는 데 있어서 특히 뭐 하면 안 된다? 특히 음악과 건축이라면 절대로 같이 묶어서 표현하면 안 된다가 질문의 주제가 돼. 자,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갑시다. 16번. 여러분 해석을 안 시키니까 좀 약간 지금 졸립니까? 해석을 시켜야겠네. 자, 봅시다. 16번. 주제가 먼저 다 볼게. 자, 사회적 삶이란 심지어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요구하는데 constraint 정말 많이 나오죠. 뭐라고 이거? 제약, 그지? 계속 나와. 제약을 요구하는데 행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요구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어떤 집단도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집단의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빈번한 콤마 엔드가 없이 콤마만으로 형용사를 묶을 줄 아는 걸 자꾸 보셔야 돼. 묶어서 수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번하면서 unrestrained 맞아 restraint 요것도 제한하다라는 동사예요. 맞아? 빈번하고 제약이 없는 공격을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서로 간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 네? 사회적 동물은 일반적으로 refrain 뭐다? refrain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 뭐다? 삼가하다. 그지? 완전히 삼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보다는 아니요. 완전히 삼가 either A or B 삼가하거나 from ing 뭐 하는 것을 다른 구성 사회 집단에서 다른 구성원의 공격을 완전히 삼가하거나 공격하는 걸 아예 안 하거나 그지? 아니면 공격이 일어나면 정말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 대의가 생략됐어요. 그 사회적 동물들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do not make 하진 않는데 make가 수요 동사도 돼요. 뭐뭇을 혹은 이제 오형식으로 뭐뭇을 오형식이 맞겠다.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두 개로 이렇게 하시면 돼. A를 B로 만들다. 뭐를 뭐로? 그 뒤에 일어나는 투쟁을 스트러글, 투쟁, 몸싸움 이런 거죠, 그죠? 그 뒤에 싸우다 보면 일어나는 몸싸움을 뭐로 만들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하는 그지?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고 그만두다 이런 얘기라고. 사회 집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다시 말해서 그 싸움은 끝난다. 끝나게 되는데 약한 동물이 시험에서 먼저 보여줄 때 무엇을? submissive. 그렇지. 자, submit이 먼저 submit. 요게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고 다른 데 뭐가 있다고 이게 항복하다, 복종하다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종하는, 항복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될 때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들은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에 일부 동의를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갈등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해봅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거 보는 거, 확인하는 거. analogy는 유사점, 유사성이고요. 유사성을 보는 거 여기에서 인간의 도덕률과의 유사성을 보는 거 어렵지 않죠. 인간도 마찬가지, 그지? 내가 자리를 지하철에서 사람이 없어. 누워도 되긴 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도 그걸 당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누울 수 있는 조건에서도 자리 하나만 차지하고 앉아간다 이런 얘기라고. 노인이 오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다. 왜냐면 나도 늙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리가 아플 때 자리 양보받는 건 나한테 니디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률과 비슷하다. 자기 스스로 제약을 거는 점이. 자, 그러나 패러렐이라는 건 원래는 뭐예요? 패러렐 원래는 가장 쉬운 뜻은 평행선이라는 뜻. 평행선. 패러렐 평행선. 동사는 뭐겠니 그럼? 동사는 뭐뭐 평행을 이루다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른 뜻을 외운 게 뭐가 있냐면 평행을 이룬다는 얘기 두 개가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뭐뭐 유사하다, 동일하다라는 뜻으로 또 외운 적이 있었어요. 명사는 뭐겠니 그럼 또 평행선 말고
유사점, 동일한 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parallel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평행선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걸로 알아두자. 자, 그러나 유사점들이 go much further. this는 위에 있는 요걸 받아요. 앞에 이러네요. 지금까지 봤던 거. 자, 그러나 유사한 점들이 이러한 동물의 경우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게 돼요. 심화가 더 커지게 되죠. 유사한 정도가. 자,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물들은 행동할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로 그 방식이란 사회적 동물의 행동 방식은 바로 다른 구성원들을 이익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at cost는 어떠한 비용을, 어떠한 위험을 치르고서 그들 스스로에게 일부 비용이나 위험을 치르면서 그 집단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동물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가 질문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제외한 사회적 동물에게서도 자기 희생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 질문의 주제가 됩니다. 이 뒤에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희생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수컷 개코 원숭이는 threaten, 위협하는데 포식자들을 그리고 cover, 뭔가 보호해, 덮어줘요. 위에는 뒤에요. 후방을 덮어주는데 자신의 무리가 retreat, 퇴각하는 그때에 후방을 지켜주게 됩니다. 후방을 지키면 누구는 위험해요. 자기도 위험하지만 자기 집단에게 좋지, 그치? 자기 희생을 치른다. 사회적 동물들은. 늑대와 들깨들은 고기를 take back, 다시 가져다 주는데 그 무리의 구성원들에게. 근데 이 무리의 구성은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사냥 행위에 not present, 참가하지 않은 무리의 구성원에게 고기를 다시 갖다 주게 됩니다. 자기도 굶더라도 남을 이롭게 해준다. 사회적 동물은 자기 희생을 치른다. 긴팔 원숭이와 침팬지들은 자, 음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놈들이 어떤 제스처에 반응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을 그 집단의 다른 멤버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희생을 다 치른다. 돌고래들은 지지해주는데 다른 아픈 혹은 부상당한 돌고래들을 수용하면서 그 아픈 돌고래들의 아래에서 밑에 받쳐준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수시간 동안 밑에서 받쳐주면서 한 번에 수시간 동안 그리고 그 아픈 돌고래들을 밀어주면서 해수면 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래서 그 아픈 돌고래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돌고래나 고래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아가미 호흡이 아니라 수면 나와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밀어준다. 자기 희생을 치른다. 이게 질문해 주세요. 사회적 동물은 모든 동물은 자기 희생을 치른다. 제가 20번 갑시다. 20번. 자, 첫 문장 해석을 해볼까요? 명화해보자. 어떤 사람은 예측한다. 정보시대에 요거부터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대체될 될 거라고. 아니면 적어도 보완돼. 그렇지. 컴플리먼트 뭐라고 이게? 보완하다, 보충하다. 자, 요건 뭐였죠? 얘는 컴플리먼트고 얘는 컴플리멘트. I로 쓰게 되면 뭐라고? 얘는 칭찬하다라는 단어였어요. 다릅니다. 그죠? 아니면 적어도 보완이 될 거라고. 뭐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렇지. 관계된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를 이 데이터는 사용하는 건데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룰, 규칙을 사용하는 데이터를 갖다 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줄여서 쓰면 뭐야 이거? 앞으로의 무슨 데이터 분석은 뭐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동안은 전문가가 했는데, 그지? 뭐 주식 전문가가 나와서 나의 감으로 보건데 이 주식을 사야 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다?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AI가 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순서로 갑시다. 첫 순서가 B인가 그런 거지? 자, B. 실제로 this 위에는 이런 내용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지역들에서 바로 의학, 범죄, 디텍트, 적발, 감지, 그리고 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주 여기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페이먼트
자, 대인 앞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 삽입됐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 프로그램들은 are fed 뭘까? 원형은 뭐겠니 이거 당연히. feed 뭐라고 해? feed 영양분을 먹을 걸 주다. 근데 컴퓨터 때 뭐야? 입력 정보들을 입력하다가 되죠. 컴퓨터가 입력되게 될 때 뭐? 바로 환자의 medical histories 병력이에요. 그죠? 환자의 병력이 컴퓨터에 입력되게 될 때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동사로 가요? 예측할 수 있다. 무엇을? 건강상의 이슈는 항상 뭐라고? 문제라고. 동사로 뭐라고? 동사로 issue a license. 면허증 여기 issue. 뭐라 그랬니? 이렇게 요랬잖아. 뭐라고 이슈가 뭔것을 발급하다. 면허증 여기 issue a license. 실제로 그래서 issue a license. 면허증을 발급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발급하다. 자, 건강상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심장 공격이 아니죠. 뭐라고 이거? 심장마비 같은 거 그리고 좀 더 믿음직스럽게 의사들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예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거의 지문의 주제로 볼 수 있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 동의어 뭐가 있어요? 연결어 앞에도 예시 뒤에도 예시 앞까지는 완전 동일 예시 있었는 연결해서 그지? 동의어 뭐가 있다고? like wise가 있고 하나 더 뭐가 있다고? by the same 토큰 꼭 기억하세요. 이 토큰이 상징 예시라는 뜻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 뒤에도 예시가 나오고 있죠. 스포츠스타의 가치는 종종 정확히 assess 뭐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방법은 분석함으로써 또 뭐죠? statistical 통계상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 선수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뭐보다는 의존하기보다는 바로 코치들의 경험과 인투이션, 직관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옛날에 이제 코치가 보고서 야, 쟤 좀 뭔가 느낌 있다 라는 애 뽑아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데이터 돌려보고 결정한다. 자, 그러나 역집에 나오네. 조금 뭔가 바뀔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나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뭔가 하고자 하다는 뜻이 된다 그랬고 낮이 붙어서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keep in mind 뜻이 뭐다? 뭔것을 명심하다. keep 말고 쓸 수 있는 동사는 바로 bear in mind. 간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사람에 의해 디자인, 설계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나 자, fallible, 틀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실제로 만약에 당신의 직관이 충돌하게 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과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여전히 그러한 당신의 직관을 따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문의 주제가 마지막에 좀 바뀌었죠. 그죠? 지문의 주제 뭘로 잡을 수 있지? 바로 앞으로의 예측은 대다수 누가 할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죠? 근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정도의 주제를 잡을 수 있다. 인투이션은 직관이고 여러분 투이션은 뭐라 그랬죠? 투이션 뭐라고 이거? 투이션 fee라는 거 듣기 자주 나온다 그랬죠? 뭐야 이거? 수업료 fee를 안 써도 수업료고 fee까지 쓰면 fee 자체가 요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벽한 수업료라는 단어가 되고 투이션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뭔뭐 하고 싶어지다 뭔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가 있어요? tend to 동사원인 거죠? 고 최근에 뭔뭐 하는 경향이 있는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외웠어요. 근데 그 to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접사였어. 뭐뭐의 경향이 있는. 기억 안 나니? prone to라는 게 있었어요. 명사나 ing가 다시 기억하세요. 뭐뭐의 경향이 있는 이라는 단어. 얘랑은 좀 다릅니다. to ing. 자, 그 다음 20번 20번이었네? 자, 마지막 하나 24, 25번. 제가 오늘 좀 서두르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근데 너네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기대하지 마. 괜히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뭐 역사 특강인가?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발견했군. 자, 시험지 뽑아왔어요. 시험 봅시다 오늘. 시험 보고 풀이. 우리가 그 방학 때 2015, 16, 17, 18까지 수능을 풀어봤거든. 2014년도 수능을 안 풀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수능 문제, 2014년 거 수능 문제 풀만 할 거야. 그래서 그거 풀고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3점짜리 위주로 풀이하는 시간. 표정이 다들 나를 완전히 저 독한 새끼
시간 남잖아. 테스트 3까지 복습하고 테스트 3가 많이 안 어려워. 놀 순 없잖아. 시험만 보고 풀이합시다. 독해만 50분 깔끔하게 듣기 빼고 콜 오케이. 자. 나 너무 좋아. 너 내가 당황하는 거 너무 좋아. 자꾸 시험 보는 게 나아. 시험 못 풀면 하자. 수능 문제 풀어볼만 하잖아. 여름방학 때 우리 수능 풀었죠, 그죠? 그때만 해도 단어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오늘 풀어보면 단어가 조금 그래도 눈에 많이 보일 거야. 그동안 외웠던 단어들이 나와서. 자, 그래서 제가 서두르는 거예요. 자, 빨리 합시다. 24번. 자, 뇌 생물학의 기본은 그것은 종종 뭐가 아닌데 삽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기본이 그러할 거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뭐 돌아가는 구조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사실상 20세기의 상당수 기간 동안에 대니아라고 믿어졌는데 뉴런이 뭐라고요? 뉴런 신경세포 풀었으면 nerve cells 그지? 뉴런 뭐 뇌 속에 있는 특정 세포를 말하죠. 뇌 속에 있는 뉴런의 그 숫자 자체가 봐봐 이거 믿어졌다라는 거 여기서 느낌 오지 않니? 믿어졌다라는 건 뭐다 이게? 그지 통념이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 뒤에 뭐가 있으면 역점이 있으면 요 뒤에가 질문해 주세요. 추루토가 된다고 그지? 확인해 보자. 요런 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20세기 상당수 기간 동안 믿어졌는데 통념이다. 뇌에 있는 뉴런의 숫자 자체가 증가했다고 말이죠. 실제로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자 as we age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실제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겠지 그지? 자, 또 통념해. 또 생각되어졌는데 여러 연결들이 확대되었다고 숫자에 있어서 상당히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우리가 키가 커지고 개인이 뭐라고요? 무엇을 얻다. 더 많은 지식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거는 논리적인 가정이지요. 그러나 해서 믿고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정반대가 질문해 주제겠네. 오히려 뇌세포의 숫자는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줄어든다. 착각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false,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이 나오겠다. 내가 실제로 작동하는 그 방식은 그렇다면 자, counterintuitive, 카운터가 들어가면 항상 반대로 맞받아치는 걸 말한다고. 직관과 반대가 오히려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가 오히려 더 많은 신경세포를, 뉴런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보다 충분히 나이든 누구든지 간에 얼만큼 충분히 바로 이 페이지를, 이 글을 읽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든 여러분 열 몇 살, 41살보다 아기가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뇌세포가. 우리의 조그만 아기 앤드류는, 제 아기 앤드류는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과도한 뉴런들, 아주 많은 뉴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사라지게 되느냐? 만약에 그 아기의 성장이 unfold가 뭐라고요? fold? 뭐라고? 무엇을? 접다라는 뜻이에요. 접다, 담아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unfold이기 때문에 접은 걸 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진행되다, 전개되다, develop, 그죠? 이것도 뭐다? 발전하다 말고 이것도 전개되다, 펼쳐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사위에 전개도 할 때 그 전개도 있죠. 그게 바로 the development를 쓰면 전개도라는 뜻도 돼요. 그 develop과 unfold 그런 뜻입니다. 이 펼쳐지는 거, 쫙 늘어나게 되는 거. 자, 만약에 그 아기의 성장이 진행되고 전개되게 된다면 그 성장은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아기는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40%의 그의 추가적인 뉴런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가 어른으로 다 자라기 전에 절반 가까이가 없어지게 된다. 만약에 그 아기가 이 뒤에 생략된 건 앞에 있는 lose 요 이하가 생략됐죠. 일반 동사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does는 하지 맞지? is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 아기가 40%의 뉴런들을 잃지 않게 된다면, 어릴 때 과도한 뉴런 그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아기는 will not be able to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리고 will be considered 정신적으로 여겨질 것인데 어떻다고? handicap 장애가 있는, 둘 다 같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뇌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뉴런이 이만큼 있다가
뒤에 나오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면 그 아기가 자주 하는 습관이나 뭐에도 뭐 왼손잡이면 왼손을 쓰겠죠, 그죠? 뭐 오른손잡 처음에 왼손 오른손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뉴런이 다 가득히 있었다고. 근데 얘는 봤더니 왼손만 사용해. 뭐 오른손을 연결을 담당했던 뉴런을 어떻게 된다고? 퇴화되거나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효율성 있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 과부하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뉴런 숫자는 줄어든 겁니다. 커갈수록. 자, 두 번째 보자 이제. 구조적인 수준에서 그 과정은요. 그 과정이라면 뉴런들이 요 쉐드가 요게 자 shed tears 하면 이렇게 많이 쓰요. shed tears 뭔지 아니 이거? 우리 외운 적 있어요? 눈물을 흘리다는 뜻이에요. shed라는 건 눈물 흘리는 것을 뭔가 떨어뜨리거나 버리거나 하는 걸 말해요. 떨어져 나가는 걸. 요게 pp가 돼서 are shed가 된 거예요. 자, 뉴런이 버려지게 되고 빠져버리게 되는 그 과정은 눈에 띌 정도로 비슷한데 뭐와 실제로 그리고 바로 프론트 뭐라고 해요 동사로? 뭔 것을? 재촉하다, 촉진하다. 실제로 촉진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그 과정이란 바로 선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바로 무엇에 관심을 집중할지를 선별하는 과정에 의해서 뇌가 뉴런이 빠지는 과정이 상당히 비슷해지게 돼요. 자, 아기의 뇌는 성숙해지는데 바로 뭐에 의해서? 선별에 의해서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선택을 할 때 하고 select의 목적어가 노우즈로 가요. from 여기가 삽입된 것이고 스티뮬리는 뭐라고? 스티뮬리는 자극물 둘 중에 뭐가 복수예요? 스티뮬리 뭐가 복수 뭐가 단수예요? 뭐가 단수? 이게 단수입니다. 스티뮬러스. S가 붙었지만 오히려 스티뮬리 이게 뭐다?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이게 복수 명사임을 알아보고 수일치를 나중에 주의해라. 자, 모든 세상 속의 자극물들로부터 아기가 그러한 대기하의 것들을 선별해내게 될 때 그 것들은 뭐냐면 동사요. 중요한 것을 선별해내게 될 때 그치? 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관심을 deserve가 뭐더라? 동사로 뭐뭐를 받을 만한 자격 가치가 있다.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게 될 때까지가 보기죠. 그죠? 그때 그 아기는 또한 신경세포, 뉴런들을 편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게 돌아가게끔 만든다. 자, 그 아기가 선별을 시작할 때 집중하고 또 집중 똑같은 거죠. 몇몇 가지나 아니면 몇 개에는 집중을 하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될 때 그 아기의 뇌는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지 않는 뉴런의 경로는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안 쓰는 거야 하고 퇴화시켜 버린다. 뇌가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때 그 사용되지 않은 연결점들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과도함이 바로 제거되게 되는 것이지요. 연결이 무조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비효율적이 된다고. 왜냐면 우리 저번에 말했듯이 뇌는 뭘 많이 요구해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 그지? 그 모든 연결을 다 커버하려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안 쓰는 건 줄여나가는 것이다. 자, 그에 따라서 그래서 오직 관련 있는 데이터와 관련 있는 뉴런의 경로들만이 remain이라는 동사는 뭐였듯이 남아있다라는 동사는 목적가 없기 때문에 BPP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기의 뇌가 어떤 식으로 성숙해지게 되느냐라는 게 질문의 주제였다.